우리가 누군가의 비난이나 막말에 상처받고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내 멘탈이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비난에 찔려 나도 모르게 스스로 동의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넌 쓸모없어 라고 했을 때 속으로 맞아, 난 쓰레기야 라고 덜컥 동의했기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영혼을 갉아먹으며 억지로 애쓸수록 우리 뇌는 점점 병들고 멘탈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절대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억지로 애쓰지 않고도 내 멘탈을 완벽하게 지키는 뇌과학적 치트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상사한테 영혼까지 털리고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아서 번아웃이 오면 주변에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 멘탈이 약해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이겨내. 하지만 그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28살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매일같이 혼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네 차를 봐라. 네 상태가 어떤지 잘 알겠다. 라고요. 그 당시 제 차는 온통 끓기고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남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시나요?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자존감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제가 쓸모있는 인간이란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등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수술까지 권유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죠. 그렇게 아파서 쉬면서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다시 빨리 취업을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나름 성공적인 이직이었죠. 그런데 사장님은 제 업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매일 저를 쏘아붙이고 정신교육을 하셨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장님도 많이 답답하고 그분 나름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제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입을 꾹 닫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발버둥 쳤는데 칭찬은커녕 욕만 먹었죠. 그때 제 자존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혼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잠 못 자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가면서 진짜 죽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정신과까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까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닙니다. 제 존재와 가치가 오직 타인의 인정으로만 증명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주환 교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셨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국의 문화는 어릴 때부터 우리를 칭찬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아이고 우리의 천재네, 영재네 이런 칭찬들을 들으면 도파민이 솟구죠. 칭찬이 마약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걸 인정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칭찬을 못 받거나 야단을 맞으면 마약을 뺏긴 것처럼 극도의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우리 뇌의 알람센터인 편도체가 맹수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생존의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하면 되잖아. 네가 부족해서 욕먹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노력, 남의 시선에 맞춘 맹목적인 노력은 텅 빈 알맹이와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야근을 하고 갓생을 살아봐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타인의 기준이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시간과 영혼만 낭비될 뿐이죠. 타인의 인정이 계기가 되면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을 막 열심히 하다가 포기해본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비난할 때 그 비난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장한 20대 청년에게 누군가 길을 가다가 야, 이 공기 같은 녀석아 라고 욕을 했다고 쳐보죠. 그 청년이 상처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미친 사람 보듯이 무시하고 지나갈 겁니다. 왜냐면 자기는 공기라는 것에 아무 상관도 없고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비난에 상처받고 밤잠을 설친 이유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비난에 찔려 동의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넌 쓸모없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내 속으로 맞아 난 신이야 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런 타격을 못 준다고 하지만 말이 쉽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바뀌진 않습니다. 우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상담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꿀팁을 주셨어요. 타인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던지면 "아, 그런가요?" 라고 한마디만 딱 하라는 거예요. 진짜 효과 있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쓱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어떤 잘못을 했든 얼마나 큰 실패를 했든 넘어진 나를 발로 차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겁니다. 괜찮아. 난 충분히 소중해.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이렇게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부를 좀 해보고 실제로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나의 편도체가 안정이 돼야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큰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선 나를 무조건적으로 챙기면서 편도체를 안정시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수행을 반복하면 우리 뇌의 이성센터인 전전두피질이 환하게 켜진다고 합니다. 남의 눈치 보며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주도하는 강인한 마음 근력이 생기는 거죠.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더 이상 회사가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그런가요? 하며 웃어 넘길 수 있는 멘탈 갑이 되실 겁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다른 사람의 인정은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며 나를 꼭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잣대로도 평가받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남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무너진 자존감을 지옥에서 꺼내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서 응원하겠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지금까지 바디이너였습니다.